중앙아시아에 대한 우리의 지식은 대부분 이웃 정주민들이 유목민들에 대해 남긴 기록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런데 이 기록들은 유목민들을 황량한 야만인의 땅에 사는 집단으로 보는 등 문화적 편견을 담고 있다. 고대 페르시아인들은 투란, 즉 아무다리아 강 이북의 이란인 유목세계와 이란의 관계를 악과 선의 대립으로 묘사했다. 유목민들을 지칭하는 데 사용되었던 중국어 단어들은 영어로 바바리안이라고 관례적으로 번역된다. 그러나 사실 이 단어들은 속민, 이방인, 야만인 등의 다양한 의미를 지녔다. 중국 사가들은 유목민들의 관습, 음식, 동물 가죽과 털과 펠트로 만든 의복을 미개하다라고 여기며 유목민들에 대한 혐오감을 숨기지 않았다. 그러나 고고학적 발굴 성과에 따르면 일부 유목민들은 부유한, 더 나아가 풍요롭기까지 한 삶을 살았다. 이 점은 유목민들을 경멸적으로 묘사했던 동시대인들의 기록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일부 유목민들은 추위를 피하기 위해 입던 모피옷을 중국에서 얻은 비단과 이란에서 얻은 고급 직물로 감쌌다. 이들은 엄청난 양의 황금과 금박 공예품을 사용해 화려한 옷과 보석을 만들었다. 황금 인간의 의례복은 야만인의 옷이 결코 원시적이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고대 시기의 중산모와 연미복이라 할 수 있는 이 의례복은 황금 조각과 금박 장식들로 만들어졌으며 긴 황금머리 관이 달려있다. 유목민들은 풍부한 구전시, 노래, 음악을 발전시키기도 했다. 어떤 연구자들은 유목민들의 바이올린과 같은 현악기를 발명했다고 본다. 오늘날의 현악기가 어쩌면 현대 카자흐인과 키르키즈인과 같은 중앙아시아인들이 여전히 상용하는 코비즈라는 악기의 조상에서 유래했다는 것이다. 가장 오래된 마두금은 몽골어로 모린후르라고 하는데 7에서 8세기경에 제작된 것으로 2008년 몽골에 있는 한 전사 매장지에서 발견되었다. 고대와 중세의 작가들은 자신들이 이방인이라고 여긴 집단들에 대해 기록할 때 그들을 주로 야만인 또는 고결한 야만인이라고 묘사했다. 그런데 실제로 유목민들은 문명화된 이웃 정주민들과 견주어 더 잔인하거나 금과 비단을 탐내는 사람들이 아니었다. 스텝 환경에서의 삶은 힘들었지만 많은 유목민들은 일생 동안 경작지에서 고된 노동을 하며 사는 농경민들보다 자신들이 더 우월한 삶을 산다고 생각했다. 풍부하고 국제화된 문화와 농업 및 상업 중심의 경제사회였던 중앙아시아의 도시들은 이웃 유목민들과 공생관계에 있었으며 종종 유목세계와 정주세계의 가교 역할을 했다. 안녕하세요. 마이너 세계사 세미나를 하고 있는 규창과 문빈입니다. 네, 오늘은 채운 라디오의 DJ 채운쌤을 대신해서 저희가 진행하게 됐습니다. 무슨 특별한 일이 있는 건 아니고요. 앞으로 저희가 마이너스 형제라는 이름으로 유튜브를 하는데 홍보차 이번 라디오 DJ 자리를 빌렸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제 라디오를 진행하자면 오늘 저희가 문장을 훔친 책은 피터 골든의 중앙아시아사입니다. 마이너 세계사에서 읽고 있는데요. 저희가 훔친 문장에서도 잘 드러나듯이 유목민에 대한 우리의 편견을 깨는 데 있어서 매우 탁월한 텍스트입니다. 네, 이 책에서 저자가 주목한 중앙아시아는 오늘날 저희가 알고 있는 중앙아시아라고 규정하는 범위와는 좀 다릅니다. 지금은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키르키즈스탄, 타지키스탄 이렇게 5개의 나라를 꼽지만 저자는 스텝 지대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서쪽 터키부터 동쪽에는 만주 지역, 북쪽에는 볼가강 유역, 남쪽으로는 아프가니스탄 북부까지를 포함합니다. 생각보다 매우 넓네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더 많이 여기저기 섞였다는 걸 의미합니다. 좀 더 자세히 얘기해줘요. 네. 중앙아시아는 위치상 유럽에서부터 인도,
중국, 아프리카, 러시아 이렇게 사방으로 열려 있는데요. 그래서 정말 다양한 민족들과 사회, 문명과 교류할 수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여기와 저기를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했습니다. 책에서도 그런 부분에 주목해서 유목민 덕분에 민족과 언어가 이동하고 섞이면서 새로운 것들이 탄생했다고 했었죠. 네, 민족과 언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배우고 있는 철학도 다 이런 유목과 더불어 탄생했습니다. 갑자기 위대한 철학적 사유가 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 여러 언어와 생각이 섞이는 과정에서 철학적 사유랄 게 이렇게 생겨난 거죠. 민족의 형성부터 생각 하나까지 모두 다 짬뽕인 거죠. 저도 그 부분이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정주민의 역사를 배울 때 변두리라 생각했던 곳이 사실은 세계의 중심이었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더 활력 넘치는 생활을 했다는 것. 정주민 못지않은 세련된 문화와 정치체제가 있었더라고요. 특히 한나라 흉노와의 관계가 인상적이었는데요. 사마천의 사기나 반고의 한서를 보면 한나라는 어쨌든 흉노를 자신들보다 아래로 생각하는데 중앙아시아사에 소개된 걸 보면 아예 관계가 달랐어요. 오히려 한나라는 흉노의 지도자 선우를 동등한 천자로 인정하고 공물을 바칩니다. 흉노는 더 많은 선물로 보답하고요. 더 많은 선물로 되돌려주는 건 대국의 전통인데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누가 더 대국이지? 하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네,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으니 이 정도로만 하죠. 그러죠. 네, 이번에 다루지 못한 내용은 나중에 마이너스 형제 유튜브로 나눌 테니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올해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세계사를 공부할 건지 간단하게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정주민의 관점에서 역사를 바라보고 안정과 평화 같은 가치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정과 평화는 대립과 갈등의 극복이고 내부적으로 적이 없는 상태로 생각하죠. 하지만 유목민의 관점에서 보면 아예 다른 식의 안정과 평화를 상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언제 누군가와 어떤 관계를 맺게 될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안정과 평화는 유지하기보다 구성해야 할 것이죠. 앞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역사를 공부해보려 합니다. 네, 다음 주부터는 다시 채훈쌤이 귀환할 테니 잘 들어주세요.